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 오해와 진실, 지옥문을 열어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이치과 대표 원장 재병천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다가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내 기공의 시작, 본격적으로 3D 프린터, 밀링머신, 디지털 치과의 실제 현실, 그리고 이제 장비 도입을 위한 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강 스캐너를 조금 잘 활용하시는 분들, 이제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들고 옵니다. 아, 원장님 이거 3D 프린터 한번 사서 써보세요. 그러면 뭐 임플란트 가이드도 만들 수 있고, 임시치아도 제작할 수 있고, 이제 스플린트까지 이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사시게 되면은 자잘한 병원 소모품, 그 다음에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출력을 해보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수술용 스텐트,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도 출력해보고 임시치아도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미네이트나 일레이 같은 거 이제 제작하고 나서 환자 구강 내 직접 넣기 전에 이제 모델을 출력해서 한번 이제 맞춰보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근데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모델을 출력해서 맞추는 거 과정 자체가 모델 자체가 정밀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모델을 출력을 해서 뭐 보철로 맞춰본다 그러지 마시고 보시면은 분실할까 봐 저거 만든 겁니다. 라미네이트도 그렇고 일레이도 그렇고 일레이 그냥 두 개, 세 개 그냥 밀링만 해서 오면은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실하지 말라고 위치 구분하려고 저렇게 이제 모델 출력해가지고 맞춰온 거지. 실제 저희 병원에서는 대부분은 몰래 모델을 출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컬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임시치아, 그리고 이제 교정을 조금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모델 출력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실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뭐 발치하고 가이드 끼고 수술하고 이제 지별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성업원 연결해서 임시치아까지 세팅한 거 당일날 한 번에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패스가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는 공차를 크게 해서 거의 쉘만 만들어서 수술 후에 뭐 릴라이닝을 해서 세팅한 건데 저희 병원에서는 릴라이닝도 하진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영업 노하우라서 오프라인 강의 혹시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중격에다 심는 거 가이드로 심으면 중격에다 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미끌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딱 중격에 수술하시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MB로 미끄러지거나 뭐 팔라탈로 미끄러지거나 한쪽으로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한쪽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이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미끄러짐 없이 중격이 정확하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런 내용 보시면 이제 3D 프린터 한번 사서 해볼까? 라고 이제 혹하실 겁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이 이런 거 얘기해요. 이런 거 들고 오는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와 현실은 다릅니다. 자, 3D 프린터만 사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소프트웨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강 스캐너 샀다고 해서 구강 스캐너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D 프린터 샀다고 해서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아까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 제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3쉐입 유나이트라든지 뭐 엑소캐드에다가 이제 뭐 가이드 모듈 추가한다든지 임시치아를 뽑고 싶다.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고 싶다. 임시치아 제작하려면 크라운 제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3쉐입 덴탈 시스템도 있고 뭐 엑소캐드도 있고요. 뭐 유명한 거 많거든요. 무료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뭐 메쉬믹스도 있고 뭐 곰도 있고요. 뭐 유료라고 쓴 버전 보면은 블렌더 자체는 무료인데 블렌더에 애드온해서 쓰는 이제 치과용으로 쓸 수 있는 애드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유료로 구매를 합니다. 요거들은 사실 조금 저가형입니다.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스캔해서 웹에 올리면은 뭐 싱글 같은 경우에는 2, 30초 만에 디자인을 해서 STL 파일로 추출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웹 기반 프로그램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3D 프린터만 하나 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3D 프린터 샀어. 가이드 제작 프로그램이랑 임시차 제작하려고 크람프 제작 프로그램 샀어. 그거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세척기랑 경화기도 사셔야 돼요. 3D 프린터 사시잖아요. 3D 프린터 광중압 레진입니다. 우리 저거랑 똑같아요. 진료실에서 플러블 레진, 뭐 팩커블 레진, 광중압 하시잖아요. 광중압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추가로 경화가 필요합니다. 라이트 큐어링이 필요하고요. 세척도 필요합니다. 레진의 끈적거리기 때문에 세척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화기도 필요하고 세척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제작 프로그램이라든지 크라운 제작 프로그램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려면 선생님도 이거 제작 프로그램만 샀다고 해서 바로 못 씁니다. 장담하는 100% 장담하는데 가이드 프로그램 샀어. 실행시켜보면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미나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뭐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오는 강의들도 많고요. 아니면 조금 유료 디지털 세미나들도 많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만 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세척기, 경화기 같은 주변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공사가 있으면 하겠지만 기공사가 아니고 원장님 직접 하신다 그러면은 세미나도 좀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3D 프린터, 그다음에 경화기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 제 가이드 프로그램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좀 보시다시피 깨끗하지 않죠. 예,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비닐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막 뭐 묻어 있죠. 엄청 많이 묻어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출력하려면은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스캐너 사고 프린터 샀다. 이런 거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전악 와 6개 심어가지고 전악 케이스 하겠다.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요거 저희 병원 실제 환자 케이스라서 좀 가려놨는데요. 뭐가 다르냐? 3D 프린터 한 대 살까? 오케이, 좋습니다. 뭐 살려고 생각을 하시면 3D 프린터, 세척기, 경화기 사셔야 되는데 최소 500만 원입니다. 최소 500에서 뭐 좀 비싸면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쓰는 거 1000, 1200 정도 합니다. 장비만 이렇습니다. 장비 가격만 500에서 1200. 보통은 1000만 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이거 프로모션 하니까 500만 원 돼 있죠. 여기 3D 프린터도 있고 뭐 경화기도 있는데 여기 뭐가 빠졌냐면은 세척기가 없어요. 세척기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 할인해서 500만 원 하는데 세척기가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세척기 사게 되면 더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최저가라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500만 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소한 1000만 원 800에서 1000만 원 생각하셔야 되고요. 레진, 이것이 제가 실제로 쓰는 레진들입니다. 레진 2통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개씩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프린터, 세척기, 경화기 다 필요한 장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소프트웨어, 덴탈 시스템 기본만 사도 600, 최소 600입니다. 600에서 막 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최소 600이고요. 유나이트, 3쉐입 유나이트 가이드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최소 600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사도 1200이에요. 네? 프린터 1000만 원 샀어요. 그죠? 프로그램 1200, 최소 1200이에요. 1200에서 1400 주셔야 됩니다. 풀버전 사시려면 1800에서 1900 거의 2000 가까이 돼요. 요것만 해도 한 3000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것만 잡고 요것만 생각해서 3000 잡아야 되는데 그것만 되냐? 아니요. 디자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원장님이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로는 못 씁니다. 제 취미가 본의 아닌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1년마다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 저희 기공실에 있는 컴퓨터 1년마다 주기적으로 싹 업그레이드 하고요. 최신으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컴퓨터로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게임도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게이밍 컴퓨터들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디자인 PC가 사양이 더 높아야 됩니다. 최소 250 주셔야 됩니다. 최소 250에서 조금 괜찮다. 난 컴퓨터 전혀 모르겠다. 그냥 조립해 있는 거 살래 하시면은 500만 원 주셔야 돼요. 250만 원이란 기준은요. 저는 제가 직접 조립하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성비로. 그게 아니면 500만 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장비와 시스템 갖추시는 것만 해도 한 3천만 원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3천만 원 생각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레진 비용 별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레진 한 통에 얼마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저희 병원 거래 가격 갖고 왔어요. 10,000원, 20,000원? 아닙니다.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두 통에 24만 원이 아니고요.
한 통에 24만 원이에요. 템퍼러리 레진. 임시치아 만들려고 레진 샀어요. 그죠? 템퍼러리용 레진 만듭니다. 한 통에 24만 원이고요. 두 통에 48만 원이에요.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른 거거든요. 보세요. 모델 아까 회색으로 보이셨던 거. 모델 레진 한 통 뽑으려면은 모델 레진은 싸요. 왜냐면은 템퍼러리보다 모델이 조금 색깔도 조금 막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시차용보다는 모델 레진이 항상 좀 저렴하게 만들어집니다. 한 통에 18만 원이에요. 한 통에. 1리터. 한 통 사면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별로 못 씁니다. 소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시도를 하십니다. 오케이. 스캐너 샀어. 스캐너도 한 4, 5천 됐어. 아, 비싸. 그죠? 3D 프린터. 아, 그냥 난 기본 장비만 한 1,000, 1,500 해서 세팅했어. 나머지는 해적판 쓸래. 프로그램은 이제 해적판으로 좀 사볼래. 해적판 뭐 이베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한 100만 원 정도 전후면 살 수 있거든요. 비춥니다. 왜? 저도 사봤어요. 처음에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원장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해요. 스캐너 있고요. 프린터 있으면 레진은 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 치더라도 허가받은 거니까 프로그램은 해적판 쓸 거예요. 저도 해적판 있어요. 저희 병원에 해적판 한 세트 있습니다. 옛날에 사놨던 거 있는데요.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이유가 초보자들은 해적판을 쓰게 되면은 이게 컴퓨터 사양도 높고 컴퓨터 사양이 상당히 고사양이어야 되다가 프로그램도 상당히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데 초보자들은 이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게 문제여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결국에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품 벤더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셔야지 그쪽으로 문의를 해서 이게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인 건지 에러인 건지 아니면 내가 디자인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스캔을 했을 때 스캔 데이터가 메쉬가 좀 꼬여 있거나 스캔 데이터도 좀 메쉬들이 꼬여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냥 해적판 사가지고 쓴다.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품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요. 정품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만 원이라도 더 아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정품 사셔야 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정품만 쓰고 해적판은 그냥 설치만 돼 있어요. 실제 사용은 안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오케이, 그럼 난 돈도 있어. 그러면 3D 프린터 샀어. 할래. 그래, 넘어가 볼게요. 영업사원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임시치아. 그래, 난 임시치아 먼저 한번 만들어 볼래. 가이드는 좀 되고 임시치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영업사원들은 얘기합니다. 출력 시간만 한 30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력 시간만 30분 정도. 빠르면 한 15분에도 뽑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출력 시간만 설명합니다. 실제는요. 실제 다릅니다. 요게 저희 병원에서 제가 테스트로 한번 이제 임시치아 싱글 크라운 하나 이제 임시치아 출력하는 시간 계산한 건데요. 보면은 시간도 나오고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나옵니다. 0.54mm 정도 레진이 소모가 되고 한 출력하는 시간 한 29분,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사실은 빠른 모드로 출력했을 때 저 시간입니다. 빠른 모드, 패스트 모드로 했을 때고요. 조금 느린 시간으로 했을 때는 40분, 45분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프랩하고 환자한테 대기실에서 한 30분, 40분 앉아 있으라고 하고 출력이 되면 껴드려야지. 많은 원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아닙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 예열이 필요합니다. 예열하고 잘 섞어줘야 됩니다.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가 디자인을 하고 임시차 디자인을 하고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 따로 있거든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다가 슬라이싱 해가지고 넘기는데 3D 프린터로 보내는데 한 1, 20분 걸리고요. 출력하는 데만 3, 40분 걸립니다. 출력하는 데만 3, 40분 걸리면 그럼 출력하면 바로 쓸 수 있냐? 아니요. 안 그래요. 세척해야 돼요. 그리고 경화도 해야 됩니다. 세척과 경화 시간 최소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 세척과 경화해서 바로 쓸 수 있냐? 안 그렇다니까요. 후처리해야 돼요. 서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깨끗하게 다듬어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예열하고 믹싱한 건 미리 출근해서 아침에 해놓을래. 그럼 30분 정도 세이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 시간 빠지더라도 1시간 반 걸리는데 문제는 출력이 나오면 다행인데요. 1시간 반 걸리더라도 출력이 나오면 됩니다. 오전에 프랩하시면 오후에 밥 먹고 오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흔히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믹싱도 하고 예열도 하고요. 디자인해서 3D 프린트 STL 파일도 만들어가지고 슬라이싱 프롬까지 다 돌렸어요. 출력 걸었어요. 안 나와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장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는 한 번 안 되면 다시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걸어야지 출력이 됩니다. 우리 흔히 책상에 있는 뭐 종이 인쇄하는 프린터랑 달라요. 마리 프린터지 굉장히 예민한 장비입니다. 출력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날씨 영향, 온도 영향 굉장히 민감하게 받습니다. 환자는 밖에서 세팅 이제 임시치아 만든다고 밖에서 뭐 30분, 1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출력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빨리 다시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깎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잘 나와도 2시간 예상은 하셔야 되고요.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프랩하고 환자분들한테 30분, 1시간 기다리세요 하고 접근하면 원장님들 피 보십니다. 요 카톡 보시죠. 이거 제 친구들하고 카톡 한 건데 이름은 가렸어요. 프린팅 하는 거 관리가 이건 관리가 안 돼. 그죠? 결과물이 어떻게 안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3D 프린터 모델 출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안 맞아요. 기공소에서 3D 프린터 모델 3D 프린터로 모델 출력했는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보첨을 맞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리스는 디지털은 디지털로 시작해서 디지털로 끝나야지 가장 결과물이 좋습니다. 3D 프린터 당장 한 3, 40분 만에 임시치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3D 프린터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장비고요. 레진 필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광중암 레진이다 보니까 필름이 깨끗해야 됩니다. 필름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설치 위치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이라면 보통 냄새 난다고 창문가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기시킨다고. 100% 안 나옵니다. 온도 영향 굉장히 민감하게 받습니다. 그 이유가 3D 프린팅용 레진이 점도가 매우 높습니다. 점도가 매우 높고요. 냄새가 나요. 아무리 냄새가 안 나도 조금 납니다. 아무리 냄새가 안 나는 레진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다 두세요?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원장실에서 뒀다가 공간 없으니까 3D 프린터 원장실에다 뒀다가 냄새 나니까 창가 쪽으로 뺍니다.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철 되면은 점도가 높아지면서 레진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게 출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진이 매우 끈적거립니다. 레진이 점도가 높아서 매우 끈적거리기 때문에 항상 미중압 레진이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산소 억제층 때문에 미중압 레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척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척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세척액도 IPA, 이소프로필 알코올이거든요. 이거 냄새 많이 납니다. TPM은 조금 냄새는 안 나는데 얘는 약간 미끌거려요. 미끌거리고 냄새는 안 나는데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이건 쓰진 않는데요. IPA 쓰면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창가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이 많이 받습니다.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뭔 소리냐? 이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프린터 필름을 칭칭 감아놨습니다. 이유가요. 점도가 높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잘 묻어요. 손에 묻어서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손에 묻어서 다른 장비에 닿으면은 장비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그냥 비닐로 감아놨습니다. 여기 터치 패널이에요. 터치 패널에 묻을까봐 전체 칭칭 감아놨습니다. 네, 칭칭 감았고 요거는 못 그래요. 이게 뚜껑이 위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칭칭 못 감아서 보면 이렇게 덕지덕지 막 붙어있고 끈적거립니다. 굉장히 끈적끈적거립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요즘에 신규로 개원하시는 치과 원장님들 디지털 쇼룸 만드는 경우 있는데요.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3D 프린터 갖다 놓으면은 금방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환자들 보기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원 강의 할 뭐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끈적거리고 장비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바닥 보시면은 저희 기공소 실제 바닥입니다. 굉장히 끈적거리고 지저분합니다. 이거 닦으면은 닦일 수는 닦이긴 하는데 굉장히 끈적거리고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쓱 한번 밀면은요, 이게 레진을 한번 쓱 밀면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한참 걸리고 굉장히 끈적거리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와서 바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온도가 보면은 실내, 저희는 온도 변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내 가장 깊숙한 곳에 3D 프린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보시면 21.6도입니다. 한겨울 아침에 오자마자 찍었을 때 21.6도. 그거를 예열을 시킵니다. 온도를 올려서 35.4도까지는 올려야지 그래도 출력을 조금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지금 누렇죠. 이게 오래 놔두게 되면은 레진과 이게 색소를 넣은 거거든요. 색소층과 레진층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잘 섞이게 믹싱도 잘 해줘야 됩니다. 겨울철 아침에 오셔가지고 바로 출력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상태로 출력하게 되면은 3D 프린터 출력물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장비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예열과 믹싱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3D 프린터. 만약에 그렇게 예열과 믹싱을 충분히 했는데도 결과물이 안 나온다. 다 풀어야 됩니다. 나사 같은 거 보이시죠? 다 풀어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하나씩 반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3D 프린터 레벨링부터 해서 필름에 뭐 묻은 건 없는지 필름 체크하셔야 되고요. 서포트 간격이랑 서포트 두께는 괜찮은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빔 프로젝트 문제, 광원은 괜찮은지, 그리고 레진이 끈적거리다 보니까 그 3D 프린터 부품 사이로 껴들어가서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레진이 부품 사이로 들어가서 굳어 있는 경우는 아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밖에 앉아 있는데 출력이 안 됐어요. 이미 1시간 기다렸는데 요 과정, 레벨링하고 필름 체크하고 서포트도 확인하고 다 하는 거, 요것만 하더라도 1시간 잡아먹거든요. 최소 1시간 잡아먹습니다.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잡아먹는데 환자분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이미 1시간 기다렸는데 오늘 안 되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환자분들하고 신뢰 관계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는 항상 안 된다라고, 안 되고 부정확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장비를 구매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놓고 당일 딜리버리가 아니라 뭐 최소한 하루 정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3D 프린터 사용하면 좋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위에 보시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듭니다. 그걸 항상 알고 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3D 프린터까지 나는 운영을 좀 해봤어. 이제 가이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좀 생기죠. 이제는 밀링 머신도 사서 직접 지르코니아 한번 만들어봐야, 보충을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밀링 머신 2대고요. 밀링 머신 활용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밀링 머신까지 들어오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지르 크라운, 뭐 올세라믹 하실 수 있고요. 커스텀 로봇도 직접 원내에서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이브리드 인레이, 세라믹 인레이, 뭐 라미네이트, 밀링 스플린트, 덴처도 밀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 계십니다. 저희는 덴처는 안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링 머신까지 산다, 원내에 구매를 한다, 공간이 되시면 밀링 머신까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 또 가이드라인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밀링 머신 사면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전악 보철, 와, 잘 맞습니다. 이 홀 있죠? 홀 딱딱딱딱 뚫어가지고 오론 케이스인데 오론 7이죠. 요거는 구멍 7개 있고요. 임플란트 보철물, 이제 임플란트 7개 연결해서 원피스로 제작하는 거 가능합니다. 잘 맞습니다. 이건 아래쪽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PMMA입니다. 임시 치아용 PMMA 치아 이렇게 디자인해서 밀링하는 거 가능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세팅해주면 잘 맞습니다. 제가 한 박자 좀 쉬었죠.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생각보다 약간 틀어져요 이거. 그리고 밀링 스플린트. 밀링 스플린트도 지금 보시면 모델이 있습니다. 밀링 스플린트 PMMA 종류가 밀링할 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저희 기공사가 답답했는지 모델 뽑아가지고 출력해서 이제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덴처 하시는 거, 이거는 저희 병원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냥 광고한 거 따온 건데요. 저희는 덴처, 밀링 덴처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거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피스로. 투 레이어인데 이거는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션 덴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링기 사시면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전화 케이스 했던 환자분입니다. 처음으로 전화 케이스 했던 건 아니고 처음으로 디지털로 All on 6 했던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6개 심립하고 전치부에 심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구치부에만 6개, 양쪽으로 3개, 3개 심고 원피스 보철물로 제작해드렸고 요 사진은 딜리버리 당시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딜리버리 하고 나서 2년 후에 팔로우 하시러 오실 때 제가 풀어서 체크를 풀고 나서 세척도 안 한 겁니다. 풀자마자 바로 사진 찍은 겁니다. 음식물 약간 여기 고여 있는 게 있는데 음식물이 약간 고여 있는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잇몸 컨디션 이 정도면은 푸드 패킹 거의 없고요. 괜찮으시거든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이땡 할머니 주름이 많잖아요. 치아가 들어가면 주름 잘 펴지십니다. 위아래 다 하셨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케이스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환자분들 전화 케이스 딱 들어가면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할 수 있습니다. 밀링 머신 있으면 이런 거 하실 수는 있는데 밀링 머신 살까 하니까 그럼 얼마야? 이제 이때까지 투자 비용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스캐너 샀어요. 3D 프린터 샀습니다. 스캐너 한 4천, 5천, 그죠? 3D 프린터 4천, 5천, 스캐너 4천, 5천 정도 들었고 3D 프린터까지 하면은 한 2, 3천 정도 더 들고 그것만 해도 한 7, 8천 정도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밀링 머신까지 산다. 1억 넘어갑니다. 보시면 이제 저렴한 거 이거 제가 실제 꼭 브랜드 따는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이거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뭐. 3천 싼 건 3천 중반. 조금 괜찮은 거는 한 4, 5천, 4천에서 6천 하고요. 비싼 거는 8, 9천 합니다. 아무거나 사셔도 되는데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본인 여러 개 되는 거 사시면 됩니다. 3천 중반. 괜찮습니다. 아까 보셨던 게 이거. 저희 병원에 있는 거 이거고요. 저렴한 거 2개 사놨는데 물론 저희는 내년에 이제 다른 밀링 머신 한 대 더 도입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괜찮습니다. 3천 중반대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근데 그럼 밀링 머신만 사면 돼요? 아까 밀링 머신 얼마라고요? 싼 거 3천 중반. 그냥 4천 생각하셔야 돼요. 4천만 원 사시고 이것만 사면 돼요? 아니요. 퍼니스 사셔야 돼요. 퍼니스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터링 퍼니스가 있고 포세린 퍼니스가 있습니다. 퍼니스는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신터링 퍼니스, 포세린 퍼니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좀 싼 거는 한 7, 800짜리도 있고 포세린 퍼니스 좀 싼 거는 한 300, 이 정도 언저리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퍼포먼스가 썩 좋지는 않아요. 신터링 하면은 색깔이 조금 틱틱하다든지 조금 색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 라인 그래도 한 1,000만 원 전후로는 좀 사셔야 됩니다. 신터링 퍼니스 1,000만 원 전후로 사셔야 되고 포세린 퍼니스 한 제대로 쓰려면 한 600, 700 사이 요 중간값 정도 사시면 적당하게 나오실 겁니다. 근데 요것만 사면 돼요? 아니요. 프로그램 사야 돼요. 왜? 3D 프린터 하면서 프로그램 다 샀는데 뭘 또 사? 캠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캠 프로그램이 뭐냐면 STL 파일을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밀링 머신으로 넣을 때 밀링할 때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캠 프로그램을 따로 사야 됩니다. 그게 또 한 5, 600 들어요. 캠 프로그램만 따로 샀어요. 물론 이제 캠 프로그램을 껴주는 경우도 있고 캠 PC를 캠 프로그램과 캠 PC를 따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따로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링 머신만 딸랑 사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련된 장비들을 추가로 더 사야 됩니다. 그죠?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예. 그것만 사면 돼요? 안 그래요. 샌드 블러스트 필요하고요. 스팀도 필요하고요. 기공용 모터도 필요하고요. 기공 책상 필요하고요. 스탠드, 컴프레셔 따로 필요합니다. 밀링 머신용 컴프레셔 따로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체어형에서 연결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글레이징, 컬러링 리퀴드, 뭐 포세린 파우더, 뭐 부가적으로 잡다한 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요쪽이 신터링 퍼니스 비싼 겁니다. 예. 비싼 거. 아까 보여드렸던 1,800만 원짜리. 예. 요것도 비싼 거. 비싼 거 옆에 비싼 거. 밀링 머신은 싼 건데 신터링 퍼니스랑 포세린 퍼니스는 비싼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캠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디스크에다가 디자인한 크라운을 위치를 시키고 깎는 계산을 하는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게 캠 프로그램이고 요게 한 5, 600 정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넣어주는 그러니까 옵션으로 같이 이제 번들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번들로 넣어줘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줘요. 그래서 나는 그래, 밀링 원내 기공 하겠다. 다 고가 하겠다 하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재료 원가죠. 지르코니아 재료 얼마일까요? 영업사원들 보통 이제 들고 오는 게 T당 5천 원입니다. T당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T라는 얘기를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디스크 하나가 5,000원이다.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T는 1mm입니다. 이 1T는 1mm입니다. 지르코니아 블럭은 보통 12mm, 12mm도 잘 안 쓰고 16mm에서 20mm 정도 써야 됩니다. 두꺼운 건 30mm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싼 거는 뭐 5, 6만 원 해놨는데 5, 6만 원짜리 디스크 없습니다. 보통 10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싼 거는 한 30만 원 가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아니요. 다들 없어요. 쉐이드별로 다 구비해야 돼요. 뭐 CBT의 A2, CBT의 A3 이거 저희 병원에서 오는 실제로 계산서입니다. 16T의 A3, 20T의 A3, 뭐 30T의 A3 한 디스크당 10만 원, 13만 원, 뭐 19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두께별로 다 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뭐 지르크 나왔어. 나는 만들겠다. 오케이. 뭐 나는 밀링 머신 다 사고 스캐너 있고 프린터도 잘 쓰고 밀링 머신 다 사고 원내 기공하겠다. 각오하시고 오케이. 다 세팅하겠다.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캐너 뭐 3, 4, 좀 저렴한 게 3, 4천이에요. 3D 프린터 부속 장비 뭐 1,000만 원 전후로 사실 수 있습니다. 스캐너 3, 4천 근데 3천짜리 없죠. 보통 4천 전후죠. 3D 프린터 1,000만 원 전후. 밀링 머신, 시트 레퍼런스, 포스 레퍼런스 최소 5,500 아닌데 이거 5,500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는 이거 거의 한 6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팅하는 데만 최소 1억입니다. 최소 1억이에요. 그리고 보통 밀링 장비 업체들, 3D 프린터 업체들은 좀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든지 밀링 머신 업체들은 조금 덴탈 업종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덴탈 업종, 무이자 12개월 이런 할부 혜택도 받기가 좀 힘든 업종들이 많습니다.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트사 무이자 할부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했잖아요. 1억 투자했는데 이거 투자금 뽑아야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3D 프린터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투자금 회수가 안 됩니다. 스캐너는 그냥 비싼 인상제 산 거예요. 3D 프린터, 임시치아 뭐 안 해도 되죠. 그 가이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여기까지 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금 회수가 안 됩니다. 투자금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밀링 머신까지 원내 기공까지 가야지 최소한 그때부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 이때부터가 진짜 디지털 덴티스트리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해준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여기 들고 나왔겠습니까? 자, 그럼 보철물 원가는요. 지르코니아 밀링 원가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뭐 하이브리드 인레이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뭐 5,000원 내외. 밀링 스프린트 한 3만원. 운이 좋으면 2개가 밀링 돼요. 어떤 분들은 3개까지도 한 디스크에 3개까지도 밀링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10,000원까지 떨어지겠죠. 커스텀 어번 밀링 원가. 요거는 호환 환병을 쓰게 되면 한 5,000원 전후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존에 기공하던 거랑 비교했을 때 기공물 제작 재료비는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럼 그런 거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돼요? 저는 장비를 살 때 투자비 회수 기준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장비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비를 삽니다. 저희 병원 제 기준입니다. 최소 1년. 보통은 1년 잡고 투자를 하면은 6개월 안에 뽑습니다. 장비 비용, 투자 비용을 다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 어떻게 디지털 장비를 활용할 건지 미리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영업사원만 믿고 덜컹 사셨다가는 그냥 비싼 배너만 사신 거랑 똑같습니다. 1년 안에 장비 투자 비용을 뽑아야지 그 다음 해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수익이 발생 가능한데 기공 장비들도 수명이 있거든요. 기공 장비들도 2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저것 손볼 게 많아집니다. 한 번 수리하면 그것도 몇백씩 깨져요. 그래서 일반 기공소에서는 이거를
진짜로 마르고 닳도록 씁니다. 그래서 CAD/CAM으로 했을 때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 기공소에서는요. 안 맞죠. 그러니까 자꾸 모델에 세팅해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원내 기공할 때는 뭐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셔서 쓰셔야 되니까 그게 원장님들 스트레스 덜 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공 장비들도 2년 넘어가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AS 해야 될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번 손볼 때마다 그냥 몇백씩 깨져요. AS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내에 장비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기공사 급여도 있습니다. 그죠? 기공사 급여. 뭐 이제 5년차 기준으로 한 350 전후로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 병원도 그렇고 다른 기공소 기준으로도 이렇습니다. 이제 세후로, 이거 세후예요. 나중에 세금 냈다가 하면 더 올라갑니다. 기공사 한 명당 크라운 제작 가능 개수 몇 개일까요? 제가 해보니까 미니멈 150개는 나와야 됩니다. 한 달에. 기공사를 쓰면서 원내 기공을 하려면 크라운, 이건 크라운만입니다. 크라운 제작 개수가 한 달에 최소 150개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200개 이상은 또 못해요. 200개 이상 하면 진짜 로드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기공사들이 밤새서 일해야 돼. 밤낮 없이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나는 조그맣게 하는 병원인데 기공사 쓸 공간도 없고 돈 주기도 못하다. 그럼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 영원이에요. 기공사 급여 안 나가고 또 되니까 빵원인데 그런 원장님들이 퇴근을 못 하십니다. 실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디지털 치과 하면서 디지털 기공하면서 원내 기공하면서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원장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퇴근 못 하세요. 밤새 하세요. 밤새. 기공사 급여 및 재료비 제외하고 월 1,000만 원 정도를 기존 기공료에서 세이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1년 안에 최소한 장비 투자가 가능하신 겁니다. 그럼 한 달에 기공료 1,000만 원 세이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바로 원내 기공해서 우리가 다 만들 거야 그렇게 못합니다. 기존 거래 기공소와 거래는 유지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골드 찾는 분들, 저희는 골드 이제 거의 안 합니다만은 아직 뭐 할머니들 골드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PFM, 보험 임플란트, PFM 만들어야 되고 덴처는 밀링 덴처 가능한데 아직은 보험 덴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큐어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진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기공소랑 거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대5로 처음에 시작할 때 5대5로 기존 거래 기공소와 거래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5대5로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병원에 있는 월 기공료가 최소 2,000만 원은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안에 장비 투자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1년 안에 장비 뽑으려면 쉽게 말해서 1년 안에 장비 투자 비용 뽑으려면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기공료가 월 최소 2,000만 원은 돼야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하시면 취미삼아 밤에 퇴근도 안 하고요. 병원에 남아가지고 낮에 진료하고 밤에 남아서 이제 밥 먹고 밤에 이제 남아서 혼자 이제 기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장실 옆에 라꾸라꾸 이제 침대 하나 놔두고 기공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원장님 직접 기공하셨을 때 기공료 우리 병원에 기공료 한 달 1,000만 원 나온다. 원장님 혼자서 하시는데 기공료 1,000만 원 나오는 병원 잘 되는 병원입니다. 잘 안 되는 병원 아닙니다. 잘 되는 병원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 정도, 50% 정도는 기존 거래 기공소랑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월 500만 원 세이브 한다고 했을 때 투자비 회수 2년? 네, 2년 정도? 크라운 월 개수 한 80에서 100개 정도 원장님 혼자서 만드셔야 돼요. 하루에. 밤낮 없이 그냥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이제 밀링 해가지고요. 퇴근해서 디자인해서 밀링하고 밀링 나온 거 이제 신터링 퍼니스 넣어놓고 이제 오버나잇 합니다. 이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글레이징하고 이제 다시 이제 포세린 퍼니스 넣어놓고 환자한테 딜리버리 하고 그게 밤낮이에요. 최소 12시 전에 퇴근 못 하실 겁니다. 기공료가 우리 병원 기공료 5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투자비 회수가 요원하죠. 그냥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들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본인이 직접 보철물 제작하시면서 퇴근 안 하고 원장실에 남아서 혼자 호레비처럼 있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밤늦게 들어가고 새벽 일찍 나오고 그러시다가 반복하시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경우 흔히 있습니다. 흔해요.
근데 이런 세미나 들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작정하고 갖고 나온 거고요. 근데 아까 투자비 1억 한 대씩만 말씀드린 거예요. 스캐너 한 대, 프린터 한 대, 밀링 머신 한 대. 근데 실제로 쓰시려면요. 스캐너 한 대 갖고 안 됩니다. 최소한 체어 세대당 스캐너 한 대 정도는 돼야지 대기 없이 스캔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최소 2대 필요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열하고 믹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 출력하다 임시치하 바로 출력 못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용 프린터 따로, 임시치하용 프린터 따로 2대 사세요. 보통 한 대만 있는 경우 없습니다. 보통 2대 사세요. 저희는 모델 출력용만 2대 있거든요. 밀링 머신 한 대만 갖고는 안 돼. 한 대만 갖고는 월 200개 못 만듭니다. 2대 필요합니다. 따블이 되죠, 다. 기공사 한 명 뽑으면 안 됩니다. 최소 2명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따블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뽑아서 운영하시다가 한 명 그만두겠다, 1년 있다 나가겠다 그러면 멘붕 옵니다. 그때부터 원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비는요, 한 대도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한 대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스캐너 4대 써봤어요. 한 대는 이제 좀 장비가 메롱해서 지금 보내버렸고, 내년에 스캐너 한 대 더 구입 예정입니다. 살 거예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디지털 할 때 원활하게 조금 운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대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투자 비용이 벌써 이것만 해도 따블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 뽑으셔야 돼요?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 하십니다. 그래도 좀 편하겠죠? 아니요. 진료실 깨끗해집니다. 환자도 편합니다. 오, 이런 것도 돼요 하고 합니다. 직원들도 편합니다. 왜? 템퍼러리 안 깎거든요. 임시치아. 저희는 임시치아 미리 제작하고 환자분들한테 세팅을 합니다. 3D 프린터 안 된다면 그거 영업 노하우니까 너무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편해요. 진료실에서 분진 날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원장님들은요, 원장들은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옵니다. 그리고 좀 정신 차리면 세금 고진서 날라오고요. 세금 고진서 받으면 현타 오죠. 이럴 바 이거 세금 낼 바에 또 장비 산다.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한 3, 4개월마다 번아웃 한 번씩 옵니다. 번아웃 한 번씩 오고요. 올해 초에 번아웃 진짜 세게 왔습니다. 진짜로 번아웃 세게 와가지고 유서서로 번아웃했습니다. 저 죽으면 사망보험금 15억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지쳐서 번아웃 오고요. 세금 고진서 받고 이거 세금 낼 바에 장비 사지, 장비 또 사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디지털 장비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해결하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 장비 정확하거든요. 디지털 장비 정확합니다. 잘 맞습니다. 아날로그에 비해서 훨씬 잘 맞습니다. 그건 장담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짜잘한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거를 원장님들이 알고 중간중간에 해결할 때 개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공사 선생님들한테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또 저것도 문제입니다. 기공사 선생님들하고 진료실 위생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디서 문제인지 원장님들이 직접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칩니다. 번아웃 세게 옵니다. 안 편합니다. 환자들은 좋아요. 환자들 좋으니까 저희 병 매출 늘었겠죠. 보여드렸잖아요. 100 얼마였죠? 2019년도 대비 128%인가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장들이 그만큼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 병원에 있는 스캐너들 이제 정밀도 테스트한 겁니다. 스캐너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정밀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교합 관련 리메이크 압도적으로 높은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6개월치 전수조사한 건데 교합 관련된 리메이크만 유난히 높게 나온 친구가 있어요. 이 장비는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렸어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면 원장님들이 이게 스캐너가 문제인지 기공 장비가 문제인지 스캔한 직원이 문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랑 비슷하게 디지털 전환해가지고 운영하는 친구 병원 갔어요. 이런 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기공사 욕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스캔에서 교합이 문제였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보철물이 안 맞으니까 교합 조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체어 타임 길다 보니까 기공사 욕만 하는 거예요. 기공사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빨리 확인하고 개입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건 원장님들 몫입니다. 그걸 하려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터링 잘했어요. 디자인 잘하고 밀링 머신 넣어가지고 했어요. 밀링 잘 나왔어요. 신터링 퍼니스 넣었는데 아침에 오니까 깨져 있어요. 오늘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데만 꼬박 하루 걸리거든요. 오늘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멘붕 오죠. 빨리 전화해가지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로 예약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는 거 엄청 높습니다. 이거 30T짜리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한 판. 이렇게 만들면요. 오론 6 형태로 원피스 보철물 한 판 만들면 한 판 거의 다 씁니다. 그리고 또 쓰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쓰다가 깨진 게 아니라 딜리버리 하다가 저희 직원이 환자 옆에서 떨어뜨렸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드는데 꼬박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쓰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강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센서 문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기공 장비들이 마탱이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흔히 생깁니다. 흔히. 그래서 디지털 장비라고 다 믿지 마시고요. 원장님들이 어디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디지털 진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원내 기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점점 기공 장비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뭐 조금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이제 기공사 선생님들이 다른 법률 기공사가 아닌 사람들이 기공소를 차리는 걸 법률 제한으로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진료 격차와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는요. 이래서 디지털을 도입하지 않는 치과는 점점 도태되실 겁니다. 이거는 생존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알고 진행하는 거랑 모르고 진행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 환상만 갖고 가지 마시고 조금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본인 원장님들 본인 치과에 맞는 본인 진료 시스템에 맞는 디지털 진료 시퀀스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스캐너 한 개 이제 겨우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밀린 것이 가야 돼? 구강 스캐너 사신 분들 일단은 구강 스캐너로 해보시고 디지털 작업에 특화된 기공소를 조금 찾아보십시오. 기존 거래하는 기공소, 아날로그 형태대로 거래하던 기공소는 아마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되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모델리스 작업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환복 밀링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커스텀 어벗은 CNC 밀링을 하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건 메가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 장비도 조금 장기 할부로 사입을 해서 투자비 관련돼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비 회수도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치과는 이제 디지털 진료는 이제 생존 문제입니다.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이 문제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대세거든요. 흐름이거든요. 근데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원장님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갖추시고 나름대로의 식견도 갖춘 상황에서 결국에는 밀링 머신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으시고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